여기 찔리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이 유경험자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무심코 졌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망이 이르게 되겠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무심코 만지면 혼쭐 나는 위험한 어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미역치입니다. 이 미역치는 거의 동해남부 쪽에서 남해안 일대에 골고루 서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락이나 감성돔 낚시를 할 때 채비를 조금 가까이 바짝 붙이다 보면은 이 미역치가 곧잘 낚입니다. 워낙 자꾸 앙증맞으니까 무심코 바늘을 빼려고 손을 대는데 그 순간 이 등지느러미, 또 아가미 있는 가시, 배 쪽에 있는 가시에 찔리면 크게 붓고 끊어지는 듯한 통증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 시뻘건 이 미역치가 낚이면 바늘 빼기잖아요. 그걸로 바늘을 살포시 빼다가 방생하시면 되겠습니다. 찔렸을 때 민간 요법이 하나 있어요. 미역치의 누나를 진뭉개서 상처 부위에 발라주면 통증이 완화된다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40도에서 약간 뜨겁다고 생각될 수 있는 50도 정도의 온수에 상처 부위를 담가두면은 통증이 확실히 완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역치는 평소에 먹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걸 이제 매운탕 재료로 쓴다고 해요. 그랬을 때는 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독가시치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어종을 따치 또는 따돔으로 부르는데요. 원래는 제주도 근해에 많이 서식했지만 최근 온난화 영향으로 남해안 일대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수온이 오르는 6월부터 가을 사이에 많이 잡히는데, 이 독가시치 같은 경우는 잡히면은 등지느러미를 바짝 세우거든요. 이 가시를 보면 정말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등 지느러미는 물론이고 옆 지느러미, 배 지느러미,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가시가 있는데 여기 찔리면은 굉장히 아픕니다. 제가 이 유경험자거든요. 특히 이 배 지느러미와 뒷 지느러미의 통증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한번 제가 대마도에서 낚시하다가 손질할 때 다른 고기를 만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옆에 있는 독가시치 가시에 찔렸는데요. 이 가시가 정말 손가락 깊숙이 박혔어요. 그리고 빼는데 일단 피가 철철 났고, 순간적으로 손가락이 이 불에 지지는 듯한 타오르는 그런 통증과 함께 거의 끊어지는 통증이 수반되더라고요. 1시간 동안은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조금씩 통증이 완화가 되는데 3시간까지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돼요. 하늘이 노랗다고 하는 게 그때 느꼈습니다. 독가시치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많이 잡히죠. 주로 뱅에돔 낚시하다가 잡히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독가시치를 그냥 손으로 잡습니다.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 독가시치는 이 꼬리 지느러미 잘록한 자루를 손으로 쥐면은 얘가 힘을 안 씁니다. 발버둥은 멈춰요. 손오공 꼬리 잡듯이 잡는 순간 얌전해집니다. 독가시치는 보통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많이 낚이죠. 이 시기에 독가시치는 매운탕감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회는 이 참돔보다 식감이 단단해서 씹는 맛이 좋은데, 해조류를 먹는 습성이다 보니까 특유의 해조류 향이 납니다. 갯내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향이 좀 호불호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거슬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한테는 그 향 때문에 독가시치를 먹는다고 할 정도로 좀 매력적인 생선입니다. 여러분들도 제주도로 여행 가셨다가 또는 낚시를 가셨다가 이 어종을 만나게 되면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 번쯤 회 맛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쑥입입니다. 이 어종은 아마 여러분들이 낚시로 낚을 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다소 깊은 곳에 살기 때문에 이 배에서 조업하다가 종종 걸립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죠. 제주도에서 배낚시를 하다가 가끔씩 물고 올라오기도 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무심코 졌다가는 정말로 큰일 납니다. 독성으로만 따지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미역치나 독가시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자, 이 쑥이미는요, 보통 현지에서는 쑥이미라고 안 부르고 쏠치 또는 범치라고 부릅니다. 딱 봐도 이게 무슨 서양의 악마의 고기 닮았잖아요. 등 지느러미 쪽에 가시가 유난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독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배 쪽을 받쳐서 손에 들면은 안전합니다. 자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드셔도 되는데, 저야 워낙 고기를 많이 만져보다 보니까 그냥 막 만지긴 하는데, 그래도 등 쪽 지느러미에 가시 찔리면 굉장히 골치가 아파져요. 이 쑥이미는 살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래서 보통 여수나 통영 쪽에 이 재래시장 가면은 가끔 보이는데 횟감으로 일품이고, 특히 이런 쪽은 이제 매운탕이 또 일품이죠. 쏘기미 회 매운탕 한번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쏘기미하고 쏙 빼닮은 어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색이라고 하죠. 예, 상인들은 삼식이라고 하는데 삼식이 매운탕 아주 유명하죠. 생긴 건 굉장히 비슷한데 이 삼색에는요 독이 없어요. 예, 가시는 날카로울지언정 독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럭 만지듯이 가시에 찔리지 않으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 주의 어종, 제주도에서 낚시를 하다 보면 특히 밤낚시에 많이 나옵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난류가 받치는 곳, 그러니까 뭐 거제 안경섬이라든지 뭐 좀 멀리 있는 섬들, 바로 쏠종개입니다. 예,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쏠 수 있다는 거죠. 이 어종은요, 일단 몸에 뭐 등부터 아가미, 배 쪽에 이 지느러미 가시라면 거의 다 독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만져서는 좀 안 돼요. 이 어종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메기를 닮았죠. 그래서 바다 메기라고도 불리는데 야행성입니다. 뭐 수백만 원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서로 막 이렇게 막 비비면서 다녀요. 밤낚시에서 쏠종개가 잡혔다 그러면 그 근방에는 다 쏠종개 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나옵니다. 그거를 모아다가 뭐 탕 끓여 드시는 분들 계신데 뭐 먹었을 때의 독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낚시 하시다가 바로 이 어종이 낚이면은 만지지 말고 바늘빼기를 이용해서 바늘만 빼다가 조용히 방생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요, 쏨뱅이입니다. 쏨뱅이 많이 들어봤죠? 쏨뱅이 매운탕. 쏨뱅이하고 같이 제가 설명해 드릴 것이 우럭, 그리고 볼락, 열기, 하여튼 이쪽 계열의 어류를요 락핏이라고 하는데, 이런 락피시 계열들은요 이 지느러미에 약한 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찔렸을 때 이 찔린 부위가 쓰라립니다. 뭐 지속 시간은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가더라고요. 요새는 그렇잖아요. 그 고기를 잡는 그 집게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고기 잡는 집게를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게 한층 깔끔하겠죠. 그리고 쏨뱅이에 이어서 소개해드릴 어종은 솔배간팽입니다. 이제 흔히 라이언핏이라고 하는데 수족관에서 많이 봤죠. 여러분들의 낚시로 낚을 일은 거의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마도에서는 간혹 올라옵니다. 예, 이건 대마도 선착장에서 낚시로 올라온 솔배간팽인데, 근데 이제 관상용 고기라고 하잖아요. 스쿠버 다이버 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기는 온몸에 이제 가시가 많이 있는데 다 독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 독침도 굉장히 강렬합니다. 자, 이번에 소개할 어종은요 어류가 아니라 문어입니다. 그런데 이 문어는 잘못 만지기만 해도 뭐 아파서 병원에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어한테 만약에 물리는 그 즉시 보고와 똑같은 독성분이 여러분 몸에 퍼질 것입니다. 그 바로 파란고리 문어죠. 이 문어는요 원래 열대지방, 그러니까 필리핀이나 대만, 일본 남부지방이 주로 서식하는 문어인데, 최근 온난화 여파로 인해서 제주도는 물론 남해안 이때도 출현이 잦다고 해요. 야간에 이 돌문어 해루질 많이 하잖아요. 이 밤에 단순히 헤드라이트만 비춰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돌문어하고 크게 분간이 안 될까 할 정도로 비슷하게 닮았어요. 왜냐면 무늬를 자유자재로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쿠버 다이버들이 물속에서 이 문어를 보게 되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파란고리 문어, 말 그대로 파란고리, 파란 점들이 온몸에 다 퍼졌기 때문에 딱 봐도 쟤는 독이 있어 보인다 라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은 밤에는 이 돌밭에 숨어 살기 때문에 이 돌색을 띄어요. 그래서 돌문어로 착각하고 만졌다가 물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보고독 있잖아요. 보고 한 마리가 성인 수십 명을 죽일 수 있는 그 테트로도 톡신이 이 파란고리에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보고를 먹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겠죠.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만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요 무늬 오징어 잘못 만졌다가 손가락을 씹힐 뻔한 적이 있었어요. 이 무늬 오징어처럼 덩치가 좀 크거나 문어 같은 것을 좀 잘못 만지게 됐을 때 무늬 오징어랑 문어 이빨이 마치 면도날처럼 날카롭습니다. 예, 씹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손가락이. 그나마 일반 문어하고 무늬 오징어는 그냥 피가 나고 말 정도겠지만, 파란고리 문어 같은 경우는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 예, 여러분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드리는 어종은 비록 독은 없지만 가시가 워낙 단단하고 날카로워서 이 만질 때 주의를 해야 하는 어종입니다. 첫 번째는 이 양태입니다. 서에서는 장대라고 부르죠. 이 양태는 이 대가리 쪽이 약간 이렇게 납작한데 등 지느러미 쪽에 첫 번째, 두 번째 이쪽 가시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리고 이 대가리 쪽에도
이 작은 잔 가시가 이렇게 막 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딱딱하고 날카로워요. 그래서 양태를 손으로 잡는다?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장어류인데요. 크게 이 붕장어가 있고 또 갯장어가 있죠. 뭐 갯장어는 이제 하모라고 불리고 참장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낚시로 갯장어를 잡을 일은 흔치 않지만 붕장어는 아마 낚시하다 보면은 이제 곧잘 잡힐 거예요. 근데 이 장어류 같은 경우는 거의 뱀처럼 이 유연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무심코 잡을 때 보통 꼬리를 잡거든요. 꼬리를 잡으면 얘는 이렇게 180도 확 휘어서 물어요. 예, 지금 사진에 보시다시피 물릴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 목장갑을 끼고 잡으시고, 또 이 장어 같은 경우는 끈끈한 진액을 많이 내요. 그래서 잡고 나서 뒤처리가 늦어지면 막 채비를 막 다 감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바늘을 삼켰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바늘을 빼겠다고 입을 벌리고 할 게 아니라 그냥 목줄을 끊어버리세요. 그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리고 붕장어 회로 드실 때 아시죠? 붕장어뿐만 아니라 갯장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혈액 속에는 이크티오톡신이라는 이 독이 있어요. 이게 뭐 단백질성 독이기 때문에 익혀 드시면 상관없지만, 만약에 회로 드신다면 포를 뜨고 났을 때 수돗물에 한번 싹 씻은 다음에 말끔하게 닦아서 회를 써내는 게 좋습니다. 이 포를 수돗물에 씻으면 회 맛이 막 싹 달아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잠깐 동안 씻는 건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수돗물이든 민물이든 이 담가두는 것은 절대 금기입니다. 회 맛이 싹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고 늘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생활 이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